좋네요, 진짜. 아니, 오늘 날씨도 좋고 제가 걸어온 저 문에 해탈문? 맞나요? 아, 해탈문, 번뇌와 욕심과 이런 것들로부터 좀 해방이 돼야 되는데 이 문을 걸어오니까 조금 그런 마음이 드네요. 아니, 근데 도심 속에 이렇게 좋은 공간이 있고 딱 지금 이 뒤를 보니까 막 기가 막 느껴지고요. 되게 마음이 경건해지는데요. 오늘의 주인공도 건강한 마음으로 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요? 벌써 와서 저를 기다리고 계신가요? 기대가 됩니다.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이렇게 좋은 곳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기 너무 좋죠. 그리고 그러니까요. 오늘 날씨도 흐렸다가 지금 날씨가 너무 좋죠. 구름이 한 점 네. 없는 파란 하늘을 이렇게 오랜만에 보고 있습니다. 은영 씨가 오신다고 해서 저렇게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 시청자분들께 인사 네. 말씀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은평구 진관사로 오늘 초대했는데요. 사계절이 아름다운 진관사에 오신 걸 환영하고, 진관사는 고려 때 창건됐었어요. 네. 고려 헌정이 창건하셨고, 태조 이성계께서 고려 시대 충시대를 많이 죽이고 그 나라를 창건했잖아요. 네네. 그러는 과정에서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네. 이런 마음을 모아서 이조의 왕들은 이곳에 와서 꼭 제를 지내라 이렇게 했던 곳이어서 이게 이조 500년 동안 현충원 역할을 했던 곳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곳은 또 만세 운동도 됐던 오. 곳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진관사 태극기라는 게 발견된 곳이기도 하고, 그리고 세종대왕께서 이곳에서 한글을 연구하는 비밀 연구 기지이기도 했어요. 아니, 굉장히-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곳이네요. 예, 맞습니다. 아니, 고려 때 세워졌으면 진짜 그 이조시대 500년 조선왕조 역사를 다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곳이고, 네, 네. 심지어 조선하면 유교 국가인데도 네. 불구하고 여기가 네. 현충원 역할을 했다는 것도 좀 네. 놀랍고요. 네. 지금 이것도 참 좋은 게 이게 지금 북한산인 거죠. 그렇죠. 응봉이라고 해요. 응봉이라고 하고, 네. 또 이 대웅전 바로 뒤에 보면 이 일대가 소나무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사찰과 이 소나무의 아름다움, 또 이 산을 둘러싼 기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거고, 또 요즘은 여기에 굉장히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제가 들을 땐 이곳이 템플스테이로도 유명하다고 하던데. 네, 맞습니다. 그럼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유서 깊은 곳이라고 말씀을 네, 하셨으니까 그럼 저쪽 저희 태극기가 보이는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한전 쪽으로 가실 건데요. 저기가 나한전 가면 또 재밌는 공간을 제가 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가보실까요? 알겠습니다. 네. 태극기가 지금 여기 한쪽에 보이거든요. 지금 독성전하고 나한전하고 여기 칠성각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세 정각만 그 화재가 안 났어요. 나머지 정각들은 다 화재가 났는데 이 세 정각만 화재가 안 났는데 네. 12, 3년 전에 이 이제 전각이 좀 기울어져서 복원하는 중에 짠 하고 이 태극기가 발견된 거예요. 어떻게 됐냐면 여기 나와 있네. 네, 네, 네. 2009년 5월에 네. 칠성각 보수 작업 도중에 네, 태극기가 이 신문들을 싸고 있는 거예요. 독립신문들을.
아, 우리 독립운동할 때 네, 그 쓰던. 귀한 자료들을 네. 태극기에다가 쌓아놓은 거군요. 그렇죠. 독립신문이나 신대한신문이나 조선독립신문 이런 것들은 1, 2, 3호 같은 경우에 온전하게 발견되는 거는 여기서밖에 없는 거예요. 어머머. 정말 의미 있는 역사적으로 태극기이고. 굉장히 귀. 네. 그리고 건건감리가 이게 옛날에 우리가 이렇게 항일운동 할 때 네. 이게 달랐던 거예요, 처음에는. 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의미 있는 태극기라고 해서 네. 보물로 지정이 됐어요. 그러면 2009년 5월에 여기를 복원하기 전까지는 이 안에 그런 게 그렇죠. 숨겨져 있는지 몰랐었네요. 그렇죠. 90년 만에 발견이 돼서 100년에 90년 만에. 100년 만에 어떻게 보면 광화문 광장에서 펼쳐진 거죠. 어떤 분이 그럼 이거를 이거 백초울 스님이라고 하는데요. 초울 스님께서는 그동안은 우리 33일 하면서 백초울 스님에 대해서는 다 몰랐었어요. 네. 그리고 불교계에서는 어떤 일을 했는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곳에서는 실상 그 군자금 같은 거를 모아서 네. 수색을 통해서 그 만주로 보내는 그런 역할까지 했던 곳이 어머. 이곳이에요. 그래서 이야. 굉장히 의미 있는 곳이기도 하죠. 그 태극기는 지금 어디에 보관이 돼 있나요? 태극기는 국립박물관 네. 그 수장고에 있고요. 그리고 아. 영인보는 은평에 한문화체험관이 또 있거든요. 이곳에 네네네. 한문화체험관에 보관돼 있어요. 자, 그러면 또 다음은 어디로 한번 가볼까요? 진관사를 전체를 내려다볼 수 있고 또 음. 길을 정말 받는 곳이 있어요. 제가 그쪽으로 안내할게요. 길을 받을 수 있는 곳. 다른 사람한테는 얘기해 주지 마세요. 아, 알겠습니다. 비밀로 하고 네. 같이 가보시죠. 네. 와, 아니 와, 저희 프로그램 이름 장톡대잖아요. 아, 그러니까 장톡대라는 거 보고 너무 반갑네요, 여기가. 그러니까. 네. 그런데 보통 사찰 가면 그 장독대들이 있는데 이렇게 정갈하게 있는 장독대는 별로 없고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것도 저는 거의 처음 보는. 그렇죠. 네. 또 2,500년 동안 네. 여기 현충원 역할을 하면서 음식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곳에서 음식들을 여기에서 시간장부터 시작해서 된장 어머. 이곳에 있는 걸로 다 이제 음식을 만드는 거죠. 이야, 어. 그럼 이것도 매년 스님들이 계속 담그시는 거예요? 물론이죠, 네. 물론이죠. 여기 보통 보면 이게 연도가 다 있죠. 있어요. 2021년 21년. 간장, 2023년 된장, 번호도 다 있어요. 아, 근데 향이 올라와 지금. 그 그쵸? 여기 그렇죠. 딱 간장, 여기 된장. 장독대 오니까 향들이 조심스럽게. 오, 간장. 이 간장 냄새 맡아봐요. 고소하죠. 진짜 고소해요. 짠내는 하나도 짠내가 아니에요. 짠내보다는 고소한 냄새가 나죠. 이게 이제 간장이에요. (2015년도에) 질 바이든 여사 미국의 오. 대통령 부인께서 다녀가셨는데 그게 부통령 시절에 다녀가셨어요. 네. 그런데 보통 한 30분만 계신다고 했는데 한 3시간 정도를 여기서 계신 거예요. 그리고 앤 봉주도 다녀가시고 야. 그리고 오바마 셰프가 이곳에 와서 네. 음식도 배우고 이런 곳이 진관사인데요. 자, 한번 뒤를 짠 하고 돌아보세요. 뒤를 짠하고 짠! 우와! 제일 중요한 건 여기가 네. 정말 기가 제일 좋다는 아, 곳인데 여기가요? 여기가 기를 받는 곳이에요. 여기가 어디냐면 백호등이라고 해서 네. 호랑이 등이란 뜻이에요. 아, 여기가? 예, 여기가. 예. 어머, 우리 지금 호랑이 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왜 철조망이 왜 쳐 있는지 아세요? 그러게 좀 여기만 이렇게 좀 쳐져 있네요. 희한하죠. 네. 요즘 멧돼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출몰해요? 멧돼지들이 기가 좋은 걸 아는 거예요.
어머. 그래서 다른 곳은 안 파는데 이것만 파는 거야. 그래서 아무리 막 이걸 다시 메꿔놓고 해도 계속 파서 이거를 장치를 해놓은 거예요. 아, 그래서 지금 기 좋은 곳만 요렇게. 네. 어머머. 이런 곳이 이곳이거든요. 그래서 이곳에서 오셔서 은영 씨도 여기서 기를 좀 많이 바꿔 가면 좋을 것 같고요. 기를 좀 받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자청용 500호라고 하고 다 받으셨어요, 기? 진짜 제가 2024년 갑진년이라는 거 그렇죠. 같아요. 네. 청룡의 해. 맞습니다. 정말 대박 났으면 좋겠어요. 갑진년에 네. 값진 일만 생기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말씀만 들어도 너무 행복합니다. 응원합니다. 예. 은평구도 응원 많이 해주세요. 아, 그럼요. 네. 네. 일장기를 그려가지고 이렇게 다 오려가지고 그 여기 박음질 있죠. 거기 태극을 올리고 양쪽에 아까 이게 바뀌었죠. 건강감리 중에서 이게 바뀌어 있고. 이거는 막 이제 먹으로 있는 걸로 막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옆에 번진 자국. 번진 자국이 그대로 이제 나타난 거죠. 얼마나 급하게 이제 숨겼는지 이게 이제 불에 타고 부분에 탔어요. 불에 탔는 이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만큼 급박한 거였죠. 쫓기면서 그걸 다 이런 것들 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잖아. 챙겨가지고 이걸 접어가지고 이걸 싸서 그걸 보관한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벽장에다 발라서 한 거는 이제 후대에 이거를 정말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겠죠. 절절한 마음. 그리고 정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일본 심장을 오린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 위에다 태극을 그리고. 이번에는 정말 예쁜 공간으로 저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한옥처럼 지어져 있고 저희 앞에 이렇게 맛있는 팥죽까지 놓여 있으니까 굉장히 뭔가 마음이 경건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계속해서 들어요. 한문화체험관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최근에 지어졌어요. 어떻게 보면 이 공간은 네. 진관사, 그러니까 사찰이 한 발 나오고 인간의 세계에서는 한 발에 들어오는 그런 공간이기도 한데 네. 이곳은 그 3층으로 지어졌는데 지하 공간에서는 공연이라든가 이런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1층은 찻집이에요. 여기 지금 팥죽도 나와 있죠. 네. 이제 전통 찻집이 있고요. 그다음에 2층에는 외국 정상들이 오셨을 때 식사도 할 수 있는 그렇게 정갈하게 꾸며진 공간이고요. 그리고 제일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이곳. 이 3층 공간에는 명상할 수 있는 공간과 이렇게 차를 마실 수 있는 공간들 네. 그리고 격자무늬로 돼 있어서 위에 하늘이 다 보입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멋진 공간이기도 한데요. 중정처럼. 맞습니다. 이런 공간이 여기 그 한문화체험관인데요. 최근에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이 공간에서 차도 마시고 가기도 했던 공간입니다. 정말 저희가 이 북한산을 바라보면서 명상을 잠깐 해봤는데 번뇌가 사라지는 것 같은 맞습니다. 체험을 할 수 있었어요. 이 공간에 들어오면 그 많은 것들을 그냥 놓고 오는 공간. 그러니까 스님들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 외부 공간에서 들어와서 많이 어려웠던 거, 힘들었던 것들은 다 그냥 사찰에 다 내려놓고 가라. 네. 그건 다 우리가 해결해 줄게. 우리는 갈 때는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네. 즐거운 마음으로 좀 가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진관사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런 따뜻함이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를 넘어서기 네. 때문에 이 공간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즐기는 공간이기도 한데요. 여기는 이제 뭐 사람들이 들어오거나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오시겠지만 귀빈들이나 사람들 모시는 공간인 거고 1층 공간에는 찻집은 이제 오픈이 되어 있어서 네. 누구나 오실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야, 그래서 이제 정말 정갈한 한상이 저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네. 사실 뭐 동지에 우리가 팥죽도 먹고 하는데 이렇게 깔끔하게 또 차려져 있으니까 더 먹음직스럽기도 하고요. 이게 아시다시피 이게
동지 팥죽인데요. 네. 사찰 음식 명장이신 그 스님께서 지금 이 팥죽을 직접 쑤신 거예요. 네. 그리고 이 동치미라던가 또 여기 고추 장아찌로 만든 네. 건데요. 아까 간장이라던 걸 보셨죠? 장독대. 향이 지금 예, 굉장히 너무 좋아요. 좋죠. 네, 그래서 동지도 다가오고 하니까 이렇게 팥죽을 좀 준비했습니다. 오, 진짜. 약간 저희가 사 먹는 팥죽하고 조금 좀 달라요. 다르죠. 네. 네. 모양 자체가. 그 은영 씨 같은 새알 팥죽 이런 걸 좀 많이 보셨죠. 그렇죠. 그런데 이건 새알 팥죽은 아니고요. 한번 드셔보세요. 와, 그 팥이 그 통팥이 그대로 살아 있어서 너무 좋죠. 그 팥도 직접 쑤셨을 거잖아요. 네, 네. 정말 우리가 사 먹을 때의 그 어떤 달콤함보다는 아주 깊은 깊은 맛이 있죠. 은은한 맛이 있어요. 와, 그리고 이 통팥이 살아 있기 때문에 통팥을 씹을 때 그 맛, 그 식감 그게 굉장히 좋죠. 네. 이거만 먹지 말고 이 동치미하고 이것도 하나씩 얹어서 드셔보시면 정말 맛있습니다. 동치미는 약간 짭조름한 것이 이 팥죽의 달콤함과 너무너무 잘 어울려요. 옛날의 맛이 그대로 살아있는 거죠. 네. 네. 이걸 하나 드셔보시면 고추 장아찌를 먹어보겠습니다. 장아찌인데 짠 맛이 없어요. 맞아요. 오히려 약간 그 뭔가 알싸하면서 달콤한 맛이 확 올라오는 게 네. 입안에 침이 그냥 가득 고이게 해주는데요. 약간 그 매운 맛이 있지만 이게 이제 팥죽을 먹으면서 어우러지죠. 중화가 확 팥죽과. 되고요. 네. 아 근데 진짜 팥죽을 쓰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이렇게 통팥이 살아있는 이런 방법으로 쓰니까 씹는 맛이 참 좋네요. 여기 진관사는 그 비구니 스님들 사찰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많은 분들이 음식을 배우러 오고 또 특히나 진관사에 저희가 하는 이제 프로그램이 있어요. 진관사와 같이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네. 아이들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아이들은 요즘 인스턴트 식품을 굉장히 많이 먹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이 와서 이곳에서 본인들이 식사를 좀 할 수 있게끔 해봐요. 그러면 아이들 처음에는 풀만 있으니까 놀라는데 먹고 나서는 우리 반찬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나도 오늘 가서 엄마한테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겠다고. 그렇게 아이들이 하고 또 아이들이 그 음식을 먹으면서 즐기는 거예요. 이렇게 자연식품을 먹으면서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야 지금 물을 씹었는데 사각사각. 살아있죠, 식감이. 예. 이게 진짜 갓 담근 것처럼 무의 식감이 조금만 지나도 물러버리거든요. 으뜸을 이렇게 김장 담아보셨어요? 해봤죠. 진짜? 네. 근데 엄마를 도와서도 해보고 뭐 프로그램에서도 담아봤는데 이렇게 아삭하기 쉽지 않거든요. 맞아요. 저도 주부니까 약간 요리를 배워보고 싶은 그런 생각까지 드네요. 아이들과 아빠와 아이들이 와서 그 요리를 배우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그런 것들 배우면 너무 좋고 또 이 가족과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 자체가 아이들한테는 큰 그럼요. 그 힘이 되는 거고 네. 그리고 또 가족 간의 소통이 되는 거잖아요. 요즘 아이들하고 실상 부모님들하고 얘기할 시간들이 많이 없잖아요. 맞아요. 근데 본인들이 같이 음식을 배우면서 또 이렇게 하면서는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와, 그리고 아까 간장향을 맡았을 때 왜 예전에는 장 이런 게 집에 어떤 보물이잖아요. 이거 진짜 집에 가져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 장아찌 먹으니까 이거는 정말 살 수만 있다면 제가 사가고 싶네요. 이따가 제가 판매는 안 하나요? 판매는 안 하고요. 아. 이따 제가 조금 부탁을 해서 아닙니다. 은영 씨한테 이 고추는 좀 드릴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보겠습니다. 네, 너무 맛있어요. 정말 맛있죠. 네. 야 오늘 진짜 진관사라는 절의 매력을 새로 알고 처음 알았는데요. 좋은 기도 받고 우리 좋은 명상도 하고 이렇게 극진한 또 맛있는 음식 대접까지 받으니까 진짜로
제가 처음 느껴보는, 처음 누려보는 호강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진짜. 생각하셨다니까 너무 좋네요. 근데 아직 끝난 게 아니죠? 물론이죠. 또 있어요? 은평에 오셨는데 그거 갖고는 안 되죠. 네, 호강이 남아있어요? 네, 증관사가 정말 좋지만 또 은평의 문화를 또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은평에는 한문화박물관이라고 있는데 네. 그곳에 가서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은평의 매력에 다시 한번 빠진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은평 역사 한옥박물관도 굉장히 예쁘고 또 의미 있는 곳이네요. 그렇죠. 이 은평 역사 한옥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기획 전시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요즘은 또 하나의 북한산 순수비라고 해서 그 순수비라는 것 자체를 내 마음속의 순수비, 내 마음에 또 하나의 순수비를 만들자. 자연도 아끼고 또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곳에 또 좀 안정되게 만들자. 뭐 이런 뜻도 있고 해서 또 하나의 북한산 순수비를 전시를 하고 있는데 네. 많은 분들이 좀 오셔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옛날에 그때 당시에 북한산과 관계된 중요한 자료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은평구의 매력에 푹 빠졌다면 네. 지금부터는 네. 우리 구청장님 일하시는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장독대 메인 코너 톡방 입장을 시작해 볼 텐데요. 세 가지 톡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네. 1톡은 첫 번째 일하는 이야기, 네. 2는 과거의 이야기를 여쭤볼 거고요. 과거? 네. 세 번째는 아주 특별한 시간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네. 긴장을 늦추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장독대 톡방 문을 열겠습니다. 1톡, 이제 하고 계신 일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시 당선되신 지는 1년 반이 넘은 시간인데요. 지금까지 어떻게 보내셨는지 조금 간단하게 한번 소회를 여쭤볼게요. 민선 7기는 저희가 이제 코로나가 많이 있었죠. 그렇죠. 한 3분의 2 정도는 코로나 네. 때문에 많은 일을 할 수가 없는 시기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립한국문학관 또 예술마을도 저희가 하기로 했고 그리고 또 이제 제일 기억에 남는 게 광역자원순환센터라고 해서 저희가 요즘 이제 쓰레기 문제가 굉장히 화두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서대문, 마포, 은평구가 세 개 구가 MOU를 맺어서 서대문에서는 음식물, 마포는 소각, 우리는 재활용을 책임지는 건데 그 재활용장을 지었어요. 그때 전국 민원 1위를 달리면서 그걸 짓기 시작했는데 내년에 드디어 그게 이제 준공도 하게 되는 게 많이 지금 기억에 남고요. 그 이외에도 저희가 이제 기독교 역사관이 최근에 착공을 또 했고 그리고 증권박물관도 저희가 유치를 했고 이런 많은 일들이 지금 기억에 남기도 합니다. 인도네시아 한글학교에 또 도서 기증까지 하셨다고요? 네. 제가 현장에 갔을 때, 그 인도네시아 갔을 때 반동의 한인회 회장님들하고 제가 좀 만나서 얘기를 좀 들었어요. 그런데 그 한글에 대한 그런 뭐라 그럴까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인 2세, 3세들은 당신들은 한글을 알지만 네. 한인 2세, 3세들은 한글을 모르잖아요. 좀 멀어질 수 네. 있으니까. 그래서 책자를 좀 구하고 싶은데 그런 것들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역사 교육을 좀 시키고 싶은데 그거에 대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제 이런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그 한글 교재를 드렸는데 어떤 교재냐면 저희 은평구에 한 280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공부하시는 교재를 저희가 만들었어요. 개발한 게 있어요? 개발한 게 있어요. 어머. 그래 그거는 굉장히 쉽게 한글을 배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교재를 이번에 드렸고 그 이외에도 저희가 상공회하고 해서 역사 선생님들을 좀 보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 퇴임하신 선생님들을 보낼 수 있는 방법들 그런 것들도 상공회하고 한인회하고 이렇게 같이 논의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중국에서도 네. 그게 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곳이 많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그
책자는 정말 많은 곳에 세계적으로 좀 보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그것도 좀 보내주려고 하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런 일들을 국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지금 생각해요.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도 세종학당도 있고 네, 네. 또 심지어 국립국어원도 있고 뭐 아무튼 다양한 곳들이 있는데 네. 오히려 은평구에서 이렇게 솔선수범한다는 모습에 조금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정치를 놓았을 때 뭘 할까 이렇게 고민을 했는데 최근에 이런 일들을 좀 의미 있는 일을 좀 해봐야 되겠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역사 교육하는 거 해외 그리고 이제 우리 교재 같은 걸 이렇게 보내는 것, 한글을 연결해 주는 것 이런 일을 좀 해보면 좋겠다 해서 그런 걸 미래에 그런 꿈도 지금 꾸고 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네. 아니 이제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한 꿈도 꾸시지만 코앞에 닥친 네. 2024년에도 또 하실 일들이 많으실 텐데 네. 모든 게 다 예산과 관련이 돼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착착 진행은 잘 되고 있나요? 저희가 이제 큰 개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주민들은 많이 기다릴 텐데요. 연신내 일대가 지금 개발 계획들이 많아지고 있고요. 거기에 GTX A가 내년에 들어오기 때문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네. 거기에 발맞춰서 혁신파크도 그렇고 그리고 수색 역세권 개발도 있고 그런데 그런 큰 개발들도 굉장히 많은 시간들이 걸리지만 그래도 하나하나 진행이 되고 있어서 주민들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주민들은 굉장히 어렵잖아요. 재개발 재건축 문제도. 그래서 신속 추진단을 우리가 아예 만들어서 그분들이 아예 책자를 만들어서 이게 설명도 할 수 있게끔 재개발 재건축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몰라서 속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요즘 계속 뉴스에 나오죠. 뉴스에 나오고 그래서 그런 것도 하고 있고 또 전세 사기 뭐 이런 것도 요즘 많죠. 그래서 그거를 아예 지하철 역사에 나가서 찾아가는 피해 뭐 상담 이런 것도 지금 하고 있고 그 이외에 이제 크고 작은 개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생활 밀착형까지 하나하나 하고 있는데요. 잘 진행될 수 있게끔 저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다양한 자원을 가진 곳이기 때문에 사실 북한산도 있고 관광으로 서울 안에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네. 근데 GTX까지 들어오면은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어떤 관광 정책들을 또 계획하고 계신가요? 저희 이제 관광 정책들은 그동안 은평구는 관광 이렇게 한문화 특구도 있고 한문화 특구라는 거는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어요. 문화적인 것들이 콘텐츠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동안 굉장히 개별화되어 있어요. 그걸 이거를 수색부터 시작해서 불광천이 있고 불광천과 혁신파크, 연신내, 진관동까지 이어지는 그런 구조를 저희가 갖고 이런 것들을 연결하는 구조를 만들려고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GTX A가 완공되면 강남까지 9분이면 도착을 해요. 9분?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일대에 관광 상품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네. 여기는 또 한문화특구로서 북한산과 더불어서 한국문화관 예술마을 그다음에 증권박물관, 기독교 역사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준공이 곧 될 거란 말이죠. 네네.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자연환경 굉장히 좋은데 맞아요. 제가 서울시의원 시절부터 은평에 편백나무를 심었어요. 그래서 북한산 둘레길 중에 편백나무 숲이 은평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데크길을 다 만들어서 9.2km 정도가 2026년 다 완공이 될 텐데 은평이 여러 가지 관광 상품이 많으니까 많은 분들이 좀 관심 갖고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은평은 자연 환경과 더불어서 적십자 해외를 16년째 1위 하고 있고요. 정말요? 강남이나 송파나 이럴 때 제치고 16년째 1위 하고 있고 27% 주민들이 자원봉사자로 등록이 돼 계세요. 그 정도로 은평 주민들은 따뜻한 분들이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좋은데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 은평 구민들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죠. 진짜 알면 알수록 네. 더욱더 매력적인 곳이 네, 네. 은평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맞습니다. 이 은평을 이끌어 가시는 구청장님의 과거 이야기를 한번 지금부터 여쭤볼게요. 이 톡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네, 나눌 수 있는 네, 이제는 네. 말할 수 이 톡입니다. 네. 이렇게 은평에 대해서 속속들이 잘 알고 계신데 쭉 은평구에서 거주를 하신 건가요? 쭉 살기 시작한 거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이곳에 은평에 수색초등학교를 나왔는데 그때부터 제가 살기 시작해서 네. 50년 이상 지금 살고 있는 곳이죠. 은평의 딸이시네요.
그렇죠. 아니 네. 굉장히 추진력 있으시고 이렇게 네. 말씀을 하시는 것을 네. 볼 때나 아니면 정책을 말씀하실 때나 약간 여장부 같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네. 아니나 다를까 오빠 한 분에 남동생 두 분. 네. 외동딸이신 거예요. 그렇죠. 제가 둘째인데요. 그러니까 자랄 때도 제가 권투하고 야구하고 뭐 이런 거 하고 남자 형제들과 자라면서 또 오빠라는 거를 제가 말을 잘 못해요. 형이라고 어렸을 때 하고 지금도 결혼했는데도 불구하고 형이라고 지금도 부르고 여태까지 다 오빠라는 단어가 저는 그게 진짜 나 부끄러워요. 그거 하는 것 자체가 잘 안 돼요. 남자 형제들하고 이렇게 어울리면서 자랐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액션 있는 그런 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움직이는 걸 그렇게 좋아하고 또 이렇게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이런 굉장히 것들 진취적이시죠. 예, 여성 남성을 떠나서 성격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여가 시간이나 이럴 때도 집에서 쉬거나 약간 이런 모습보다는 많이 밖으로 활동하실 것 같은데요. 취미가 많으시다고요? 네, 걷는 것도 제가 좋아하고 또 최근에 제가 캘리를 배웠어요. 캘리그라피. 막 스트레스 받고 그럴 때 이렇게 집중하고 그러면 쓰면서 맞아요. 그 아름다움 또 한글의 아름다움은 정말 멋져요. 은영 씨 혹시 기회가 된다고 하면 네. 저는 캘리그라피를 좀 한번 권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한글에 대한 매력도 있지만 나중에 본인이 아이들한테 써줄 때 글 하나 써줄 때 또 할머니가 됐을 때 내가 내 손자한테 글 하나 써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도움이 돼요? 정말 좋아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이걸 썼지? 그럴 때도 있어요. 정말 이게 작품이에요, 작품. 혹시 구청 내에서 별명이 있을까요? 네, 저의 별명은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요. 몇 가지가 있어요? 네, 몇 가지가 다 알고 있나요? 계세요? 그럼요. 제가 이제 구의원 시절부터는 많이 다니고 사람들하고 많이 이제 관계하고 그러니까 발발이 구청장이라고 하는데 잘 다닌다. 어르신들하고도 알고 사람들하고 잘 어울린다고 해서 발발이 구청장이었고 민선 7기 구청장 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컷오프 되면서 다시 경선하고 구청장 되기까지 초선으로서 가장 표 많이 받았거든요. 66.6% 본선에서는. 그렇게 많은 후보를 컷오프도 시키고 막 이렇게 하고 하는 과정에서 구민들이 그날 김미경 갑자기 살리자 해가지고 본인들이 서명을 하루 만에 8,000명이 서명을 해주시고 제출해 주시고 이러셔서 그분들이 또 붙여준 별명이 오뚜기 구청장이에요. 그래서 오뚜기 구청장이었고 그리고 제가 구청장을 하면서는 제가 생활 밀착형 여러 정책들을 네. 아이맘 택시라던가 생활 밀착형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라면 구청장이에요. 라면 구청장, 라면. 생활 밀착형이기 때문에 라면. 아니, 그러니까 내가 학생이라면, 내가 임산부라면, 그러니까 가정법인 거죠, 가정법. 그래서 라면. 내가 누구라면, 그러니까 내가 임산부라면 코로나 때 어떤 게 필요할까 생각했을 때 우리가 아이맘 택시를 생각해낸 거죠. 아이맘 택시는 무료로 24개월 아이들하고 할 때 병원을 무료로 10번 모셔다 드리고 모셔오는 그래요? 사업이에요. 예. 그리고 어른들이 이렇게 택시 잡으려면 다 예약이 다 돼 있는 네, 거예요. 그걸 맞아요.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한강코라고 MOU 맺어서 번호 하나를 받아서 그분들이 백색코리아 그곳에 전화하면 그분이 잡아주시는 것. 그러면은 이게 그런 것들도. 은평에만 있는 거예요? 은평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 은평에만 있는 정책이고 또 여기에는 분석을 해보니까 이분들이 대부분 병원을 가시는 거예요. 그 병원에 가셔서 글 쓰거나 이럴지도 어려운 분들 계시잖아요. 또 병원도 예부로 하기 때문에 네. 이곳에 가서 도와줄 수 있는 도와주시는 분, 동행 서비스까지 저희가 하고 있어요. 이렇듯 은평에서 다양한 정책들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답니다. 그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별명이에요? 저는 오뚜기 구청장. 오뚜기. 저 라면을 꼽으실 줄 알았는데. 라면은 이제 내가 여러 정책들을 하기 때문에 그때 그 생활의 밀착형인데 정말 구민들이 저에게 힘을 주시고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네네. 저는 오뚜기 구청장이 가장 마음에 듭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세 번째 톡, 3톡으로 한번 입장을 해 볼 텐데요. 바로 삼색 퀴즈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네. 자, 제가 총 3문제를 드릴 텐데 3문제 모두 맞춰주시면 네. 구청장님께서 은평 구민들께 하시고 싶은 이야기를 60초 동안 하실 수가 있고요. 네. 한 문제를 틀릴 때마다 20초씩 아깝네요. 감소가 됩니다. 이제 맞춰보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네네.
3번 나오면 이제 다 맞히시는 거기 때문에 60초. 이건 어디서 온 겁니까? 아, 이거는 저희가 늘 갖고 다닙니다. 아, 전투 그러세요? 때는 필수품입니다. 아, 그러세요? 네, 네. 자, 이거 노래방 노래방 전국 노래자랑 전국 노래장이라. 노래 잘하시나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또 시킬까봐. 시키면 하지만. 하나, 둘, 셋, 넷. 후회하고 있다면 깨끗이 잊어버려. 약간 트로트처럼 부르시네. 아, 그럴 수 있는데 뭐 지금은 여기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고. 이 노래를 제일 좋아하시는군요. 네, 예. 넌 할 수 있다는 말. 좋습니다. 아니, 굉장히 퀴즈를 앞두고 있는데 여유로운 모습이신 거 보니까 잘 맞춰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은평에 오래 살고 있기 때문에 네. 은평에 관해서 내는 질문이라면 다 맞힐 수 있지 않을까? 자신감? 뭐 이런 거는 있지만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빨강 문제부터 드리겠습니다. 은평구의 공식 캐릭터는 사다리. 파발입니다. 이 캐릭터는 티셔츠를 입고 있는데요. 네. 티셔츠의 색깔은 무엇일까요? 티셔츠의 색깔은 파란색입니다. 파란색. 네. 와, 약간 머뭇하셔가지고 틀리시는 건가? 아니요, 제가 왜냐면 최근에 캐릭터 이제 한다고 해서 제가 사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기억이 났어요. 아, 그냥 사인만 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꼼꼼히 다 보셨군요. 그럼요. 그리고 표정이라든가 왜 이게 표정이 좀 이렇게 재밌는 표정 없을까? 주민들이 많이 쓰는 표정이 없을까? 그런 것들 많이 하거든요. 그렇군요. 네. 예, 가뿐하게 빨강 네. 문제를 맞춰주셨고요. 노랑 문제로 은평구의 구목은 네. 대추나무입니다. 이 대추나무는 옛날 은평구의 지역 특성에서 구를 상징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그 지역은 어떤 지역이었을까요? 대추나무는 대조동이거든요. 대추나무골이라고 하는데 대조동에 최근에도 수확을 해서 저한테 주시기도 하셨거든요. 너무 쉬운 질문을. 너무 쉬웠나요? 대추나무골 대조동. 네, 이야. 네. 그러면 또 뭐 좀 어려운 질문 이런 거 잠깐만, 없어요? 요거 이제 저희가 초록 문제는 조금 어려운 문제로 준비를 했는데 네. 너무 잘 맞춰주셔가지고 진짜로 이제 과연 어려우실지 네, 너무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초록 문제 드리겠습니다. 네. 서울 은평구에는 몇 살이 가장 많이 살고 있을까요? 몇 살이? 네. 은평 2023년 9월 기준 총 8,740명이라고 합니다. 8,700명이면 그건 어르신이에요. 요즘 이 나이는 어르신은 아닙니다. 그러면 51. 51세? 52세? 52세가 정답이었습니다. 2023년 9월 기준으로 52였는데 52세라고 뭐 할 수 없죠. 뭐. 그거는 그 정도면 전 잘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너무 잘하셨어요. 왜냐면 세 문제를 다 맞히시는 분들이 잘 없고요. 너무 또 다 맞히시면 조금 인간미가 부족하게 느껴질 수 있기 네, 때문에. 네, 네. 자, 그럼 두 문제를 맞춰주셨기 때문에 네. 40초 동안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사랑하는 은평 구민 여러분, 연말 잘 보내시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 많이 힘드셨을 텐데요. 잘 참아주시고 또 저 구에서 하는 여러 정책 사업에 대해서도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은평은 많은 변화의 시기입니다. 아까 제가 여러 차례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이제 개발 계획들도 있었고요. 이러는 과정에서 주민 여러분께서도 조금 더 힘내주시기 바라고요. 또 신년의 청룡의 해라고 합니다. 청룡의 해에 더 기받고 또 활기차게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고 그런 은평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야, 40초를 아나운서처럼 맞춰주셨어요. 지나버렸어요, 벌써. 이야, 네,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근데 네. 딱 잘 맞추셨습니다. 네, 예. 네, 네. 무엇보다도 워낙 이제 이전에 7기 때 잘 해주셨기 때문에 네. 또 구민분들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선택해 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더 발전하는 은평구의 모습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